1교시 주제는 내 몸 살리는 식단입니다.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상계백병원 가정의학과의 박현아 교수의 강연입니다. 오늘 아침 맛있게 드시고 오셨어요? 네. 왜 맛있게 드시면서 잘 드셔야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저는 오늘 물통 그림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왼쪽 물통은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물통을 딱 보면은 약간 제각기 나무 조각 크기가 다 달라요. 예. 그런데 아무리 큰 나무 조각이 있어도 우리가 물통에 받을 수 있는 물의 양은 물통이 가진 가장 낮은 키가 작은 나무 조각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아. 이 물통의 나무 조각을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는 영양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대사를 물통에 받아 있는 물의 양으로 친다면 좋다고 생각하는 영양소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 몸에 있는 대사량은요, 우리가 가장 적게 먹은 영양소에 맞춰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림으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쉽네요. 예, 맞아요. 가장 취약한 쪽으로 물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영양소 있는 만큼만 대사량을 유지할 수 대사가 있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나 오늘 아침 점심에 칼슘이 좀 부족했으니까 저녁에 칼슘을 먹어야지 이렇게 먹는 사람은 없어요. 예. 영양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도 그렇게 먹지는 않아요. 제가 식품영양학 전공했는데 그렇게 먹어본 적이 평생 기억이 없습니다. 먹을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을 한 3, 40가지 되거든요. 먹어야 되는 걸. 부족하지 않게 매 끼니 식사에 우리의 대사가 떨어지지 않게 먹을 수 있냐면요. 바로 이 아주 정말 초기초 공식인 이 식사 공식을 따라서 드시면 됩니다. 게다가 또 하나 신경 쓸 게 있어요. 겨울이 되면은요. 소화 안 돼서 병원 찾는 분이 많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유는요. 이렇게 날씨가 추우면 웅크러들면서 우리 소화기관도 웅크러들어서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건강하게 먹으면서 소화가 좀 잘 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꿀팁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밥상을 차려봤는데요.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자, 어떻게 여러분들 다 이렇게 드시고 오셨나요, 아침? 이 아침에요, 이 아침에요. 이거 이 아침에 누가 차려주나요? 이거. 네, 역시 밥상은요. 뭐니 해도 남이 차려주는 밥상이 그러니까요.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밥상을 한번 차려봤는데요. 예. 먹고 싶네요, 진짜. 자, 이 아침에. 일단 예.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한국 사람들은 이거 힘으로 삽니다. 그 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쌀을 먹는데요. 쌀은요, 영양소가 거의 바깥쪽에 있어요. 근데 이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 우리는 다 도정을 한 흰쌀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이 흰쌀에는요, 영양소는 거의 다 날아가고 탄수화물로 된 칼로리 덩어리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혹시 흰쌀밥을 주로 드시는 분들은 밥을 하실 때 쌀을 조금 덜어내시고 현미나 잡곡이나 콩을 넣어서 잡밥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할 일입니다. 사실 저는 2년 전에 목요 특강 시간에 통곡물밥에 대해서 어, 예. 집에서 귀리, 겉보리, 병아리콩, 서리태, 서목태 넣어서 통곡물로만 밥을 만들어 먹거든요. 아니 근데 이분이요. 제법 맛있어요. 어. 근데 문제는 밖에 나와서 외식할 때 쌀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예, 아니 식당 가도 밥을 안 드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매일 밥만 도시락을 정말? 싸갖고 다니거든요. 예. 그걸 누가 해줘요? 요런 느낌으로 제가 하죠. 요안에. 누가 진짜? 해요. 그럼요.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시커먼 밥 싸갖고 다닙니다. 와. 네. 여긴 현미도 안 들어가고 쌀도 안 들어가고 병아리콩, 서리태, 서목태, 귀리, 카뮤트, 겉보리까지. 아니, 네. 고정 안 된 곡물. 통곡물 같이 우리 수업 들었는데 실천하시는 분, 실천 안 한 모습 이게 차이가 나네. 아유 몸이 훨씬 좋아요. 진짜로 제가 증언해 드리자면 식당 가면 이렇게 밥 공기 뭐 필요하시죠 드리잖아요. 네. 아 저는 선생님 괜찮습니다. 저는 밥 하나 빼주세요 하고 이 도시락을 네. 꺼내서 드세요. 그리고 제가 갖고 다니는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 그건 강의 끝날 때 공개합니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쌤 네. 그러고 보면 수 먼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수 미양가에서 수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옛날엔 진짜 우리 흰쌀밥 먹으면 부자라고 그랬는데 세상이 바뀐 것 같아요. 완전히. 저 학교 다닐 때는요, 흰쌀밥 싸우면 손바닥 맞았어요, 선생님한테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다 대부분 흰쌀밥을 드시고 또 오히려 건강하기 위해서 다시 뭐 현미밥을 드시는 세대가 다시 네.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수명을 연구한 노인학자들은요,
저나 우리 최 반장님처럼 옛날에 어렸을 때 이렇게 통곡물밥을 주로 먹었던 사람들이 네. 우리 아나운서처럼 햅쌀밥을 어렸을 때 주로 먹었던 세대보다 수명이 더 길 거다. 그럴 이런 수 예측도 있겠네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잡곡밥 좀 소화 잘 안 되는. 그렇죠. 예. 네. 제가 권하면 소화가 안 돼서 네. 취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팁을 드리겠습니다. 물에 충분히 한두 시간 아니라 하루 정도 불려주세요. 그래야 약간 보들보들해지기도 하지만 그 우리 통곡물에는요 소화를 방해하는 피틴산이 좀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 이 피틴산이 물에 녹아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바라현미나 찹쌀현미를 또 시도해 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요. 이 현미밥이나 이런 통곡물 밥을 드실 때도 마치 흰쌀밥 먹는 것처럼 몇 번 안 씻고 삼키시는 게 가장 소화 장애를 일으키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현미밥을 드시거나 통곡물 밥을 드실 때는 꼭 20번 정도는 꼭꼭 치아로 잘게 만든 다음에 위로 넘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씹으면 또 덜 먹게 되겠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 이렇게 현미밥 이런 것들은 많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배가 먼저 벌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바로 옆에 놓여 있는 국입니다. 국그릇 갑자기 커졌지만 이렇게 큰 그릇에 드시라는 뜻 아닙니다. 문제는요. 이게 아무리 덜 짜게 끓인다고 해도 슴슴하게 끓여도 국물을 먹어버리면은요 전체적으로 염분 섭취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네. 한국인이 짜게 먹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한국인이 먹는 국물 음식이 바로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시면은 약간 국물 음식이 있어야 좀 잘 넘어간다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국이나 찌개를 먹을 때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먹어라라고 맞아요. 하면서 지난번에 나왔을 때 주문 하나 했어요. 그 주문이 예. 바로 제가 기억합니다. 숟가락을 없애라. 근데 그게 어떻게 없어집니까? 예. 갖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국을 먹는 목적을 국물이라고 생각하신다는 생각 자체를 바꾸세요. 국이나 찌개를 먹는 거는 건더기를 먹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물에는 별 영양소가 없어요. 건더기가 영양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국을 끓이기 위해서 채소랑 고기, 생선을 넣고 물에다 이렇게 오랫동안 끓여갖고 익히잖아요. 이렇게 드시면 또 채소나 고기, 생선도 부들부들해져가지고 굉장히 먹기가 좋아집니다. 제 숟가락 없애라 얘기했는데 뒤에 계신 정기영 쌤이 전 들고 마실까? 네, 들고 드시면 수면은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반찬은 뒤에 놓여 있는 단백질 반찬입니다. 단백질이요, 사실 고기 섭취량은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런 고기는요, 먹는 사람이 너무 많이 먹습니다. 안 먹는 사람은 여전히 안 먹어요. 그래서 노년층에서는 2명에 1명이나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뭐 근육이 줄어들고 면역이 떨어지고 또 머리카락도 굉장히 약해져서 잘 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매 끼니 단백질 반찬, 살코기, 닭고기, 생선, 두부, 콩을 드셔주셔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60g이에요. 60g 간 안 잡히시죠? 예. 딱 간단합니다. 집에 있는 계란 크기만큼을 매 끼니 단백질 반찬을 드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생선이랑 두부전이 놓여 있는데 다 드실 필요 없어요. 합쳐서 계란 크기만큼 드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단백질 요리 같은 거는 단백질 같은 거 소화 안 돼서 고기 같은 거 못 먹겠다 우리 어머님들도 많이 그러시는데. 네, 그래서 단백질 반찬도 사실은 아예 고기를 사실 때 갈아 있는 다짐 육을 사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생선을 드실 때는 기름기가 적은 흰살 생선을 드시면 훨씬 더 소화가 잘 되고요. 계란 많이 좋아하시죠? 예. 계란도 삶아서 먹거나 구워서 먹는 것보다는 계란찜으로 드시는 게 가장 소화가 잘 됩니다. 계란찜이. 하나 또 궁금한 게요. 이렇게 운동하려고 이제 단백질 이렇게 많이 먹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에 이렇게 쉐이크까지 넣어서 한 번에 팍 폭탄처럼 먹어요. 요거 그러면은 좀 이렇게 단백질 근육으로 저장이 되지 않을까? 하루에 한 번 몰아 먹거나 주말에 몰아 먹거나. 예. 네, 단백질은 가장 저장이 안 되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매 끼니 먹어주시면 60g이 충분히 활용이 되지만 네. 주말에 허접하게 먹었어 하면서 한 근 구워서 드셔도 한 근 중에서 60g만 내 근육이랑 면역세포로 가고요. 오.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갈까요? 설마 뱃살로 갑니다. 뱃살로?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채소입니다. 자, 한국인한테 빼놓을 수 없는 채소 반찬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지요? 아, 좀 불안합니다. 김치인데 또 김치도 먹지 말라고 하실 것 같아서. 설마. 김치는 소금에 절였기 때문에 신선한 채소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네. 먹어야 되는 양이 있습니다.
매 끼니 반 접시에서 한 접시 드시는데요. 이게 생각하시는 이렇게 수북히 쌓인 한 접시가 아니고요. 40g 한 접시이기 때문에 조각 김치로는 한 6 내지 8조각 됩니다. 오각으로요. 네, 그래서 아마 방송 최초로 먹는 김치 양을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반대로 채소는 실컷 드셔도 됩니다. 예. 왜냐하면 채소에는 굉장히 좋은 비타민, 미네랄, 그다음에 파이토케미칼 들어있어서 여러분이 항산화제를 따로 안 드셔도 되고요. 안에 섬유소도 굉장히 많아서 이 섬유소가 내 몸에 들어가서 몸 안에서 좋은 균들을 뱃속에서 키워주기 때문에 또 유산균제도 안 드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양념 이렇게 많이 묻힌 채소 무침을 많이 먹어도 될까요? 네, 그래서 사실 한국 분들이 채소를 먹는 방식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살짝 삶거나 아니면 데쳐가지고 나물을 살짝 해서 나물 양념해서 드시잖아요. 예, 예. 근데 서양 분들은요, 그걸 막 거의 대부분 볶아서 드세요. 그래서 서양에서 나온 연구를 보면은 채소를 많이 먹을수록 건강에 안 좋다라는 연구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또 이렇게 삶아서 드시게 되면요, 섬유소가 부들부들부들해지기 때문에 소화도 굉장히 잘 됩니다. 살짝 데쳐서 먹는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혹시 제가 이제 밥은 다 끝냈습니다. 궁금한 거 없으실까요? 또 뭐가 후식 먹어야죠. 네, 후식. 후식. 네. 디저트? 예. 네, 후식은요. 좋은 음식들이 있어요. 보통 좋아하시는 건 과자빵, 뭐 옥수수, 뭐 감자, 고구마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요. 사실 그거보다는 과일이나 유제품, 견과류를 드셔야 되고요. 밥 끝나고 숟가락 놓자마자 먹는 게 아니라 밥과 밥 사이에 드셔야 됩니다. 간식이네요. 후식이 아니라. 그렇죠. 간식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근데 그 뭐 간식 좋은데 요즘은 겨울철에 귤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근데 그 양 조절하기가 쉽지는 않던데. 네, 그래서 우리 최 반장님 이렇게 수북히 박스로 쌓아놓고 다 드시는 아니 거 요만한 아니에요? 박스 5kg 박스 그냥 거기 그냥 먹다 보면은 다 먹어요 진짜. 네, 이제 TV 한 프로 보면서 한가득 네, 많이 진짜 그래요. 드시는데 네. 양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일은 사과나 배 같은 거는 3조각 정도 드시는 거예요. 최 반장님이 좋아하시는 귤은 큰 거라면 1개, 작은 개. 거는 1개 반 정도 드시는 거고요. 요거트는 왜 일회용 포장으로 하나 드시고 견과류 중요한데 견과류 간식으로 좋게 먹으려면 가볍게 한 줌입니다. 이렇게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제가 간식 얘기까지 해서 이제 끝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한 대로 드시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이 부족하지 않게 드실 수 있어요. 우리 너무 급하거나 식욕 떨어지거나 귀찮으면은 대충 먹거나 건너뛰게 돼요. 그러면 요때마다 내 대사는 떨어지고 근육은 줄어들고 면역은 떨어져서 나는 노화가 됩니다. 자, 올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단어 있습니다. 오늘 놓친 한 끼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매 끼니 열심히 잘 나를 위해서 챙겨서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